뿅!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11-7번 7번부터 좀 할 건데 7번을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옛날부터 많이 좀 했던 거라서 7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1의 7번 문제가 뭐야? fx가 이차함수 정도로 주어져 있고요. ax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가 조건이 f의 1 더하기 x하고 f의 1 마이너스 x하고 같다. 그 다음에 나는 a, b, c. 자, 가 조건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수원이나 수투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표현들 자주 봅니다. f1 더하기 x하고 f1 마이너스 x하고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건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1이 있는데 x만큼 떨어져 가지고 1 더하기 x,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1 더하기 x가 되고 x만큼 떨어진 거 1 마이너스 x. 그럼 요거 두 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각각 같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지점에 서든.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x 이퀄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야 될 거는 이 말은 x 이퀄 1이라는 것에 대한 선대칭, 대칭이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축에 대한 얘기죠. 즉 지금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될 텐데 요 값이 지금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하나 가해서 얻어내셔야 됩니다. 요 표현은 좀 기억을 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요 표현. 이 표현 자주 나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해서 얻어낸 거는 b는 마이너스 2a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하고 같이 살펴보니까 나에서 이제 A, B, C 크기 순으로 줬다는 건데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지금 맞나요?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얻어내야 될 부분은 딱 요겁니다. 아이고, B가 먼저가 아니고 A가 제일 작고 0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요거까지 얻어내는 게 문제 포인트입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A와 B의 부호가. 그렇겠죠? A와 B의 부호가 다른데 A가 더 작아. 그럼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얻어내셔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억을 보면 F의 3이 제로면 F의 마이너스 1도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대칭축이 1인데 3에서 0이 나왔으니까 여기 2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2 떨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근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당연히 근이 되겠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가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니은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x가 작거나 같다. 2배의 f0. 작거나 같다 2배 f의 제로라고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fx가 일단 작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작다. 2차항의 개수가 지금 음수니까 그죠? 위로 올라간 모양이죠. 즉 최대값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요렇게 여기 1에서 x콜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이 2배의 f0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 값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x가 1일 때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요 값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제일 큰 게 얘보다 작으면 당연히 다 되죠. fx의 최대값이 요거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거 참이 되는 거잖아요. fx는 최대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x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fx의 최대값이 x 이퀄 1에서 나오니까
f의 1을 생각을 하면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2배의 f0 자체는 2배의 그냥 c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b 더하기 c보다 작습니다. 왜?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당연히 양수만 있으니까 더 크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은 b 더하기 c는 당연히 2배의 c보다는 작죠. c 더하기 c보다는 작겠죠. 맞나요? c 더하기 c보다는 작겠죠, 이게. 그래서 얘도 참이다. 요걸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디귿. x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만 움직일 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값.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자, 2차 함수 모양이 위로 볼록한 거니까,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럼 3은 요 근처에 있을 거고요. 맞나요?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작겠죠. 맞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f에다가 얼마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거다. 요게 될 거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위로 볼록한 거니까, 위로 볼록한 건데 축에 대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더 작을 거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f의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요 값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15a 더하기 c다. 뭐 찾아보면 되죠. 자, f의 마이너스 3은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c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묻는 게 여기에서 최소값이 15a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b가 빠져 있죠. b는 그럼 어디서 바꾸면 돼요? 여기에서 바꾸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a니까 b를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9a 더하기 6b 더하기 c니까 15, b가 아니잖아. 큰일 날 뻔했네 또. 6a죠. 15a 더하기 c 해서 맞겠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함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x = a 대칭이라는 거, 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축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b는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에다가 그걸 나에서 붙여버리면 부호까지 이렇게 결정이 좀 되는 상황으로 이걸 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아마 교육청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죠? 다음에 10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네,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조금 많네요. 자, 10번에 약속을 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y는 미니멈 x, 그 다음에 x제곱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미니멈을 어떻게 잡았냐면 1, 2, 3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 1입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해되죠? 그러면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봤을 때, 그죠? 작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y = x가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니까 여기는 4고 여기는 10이고 대충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6 정도 되고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령 내가 x가 2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0이고 얘는 2가 되고 y = x는 2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니까 위에 있네요. 그럼 제일 작은 건 어쨌든 0이 제일 작죠.
그래서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떨어지는 걸로 요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니멈이 아니라 여기에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잡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맥시멈을 잡아버리면 이 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오고, 아니죠, 2차 함수가 2차 함수로 떨어지고 2차 함수가 더 빨리 커지니까 2차 함수로 떨어지다가 직선으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맥시멈 함수가 되면 제일 큰 거 골라라 그러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떨어지고 2차 함수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 떨어지고 다시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2차 함수로 올라가는 이런 맥시멈 함수로도 바꿔서 볼 수도 있다. 제일 큰 거 골라라.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11에 11번 A에서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A에서부터 Y가 B 더하기 1이더라. 근데 AB가 얼마냐? 단 A는 2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2차 함수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을 2,1이잖아요. 2,1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겠죠? 정의역이 우리가 지금 A에서 B까지인데 A는 반드시 2보다 왼쪽에 A가 있을 거고 2보다 큰 쪽에 B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Y값의 범위는 어쨌든 치역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1인 거는 문제가 없죠. 맞나요? 제일 작을 때가 1인 거는 문제가 없잖아.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 A가 이쪽으로 조금 더 와가지고 A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빨간 것일 수도 있고 노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치역이 제일 작을 때가 1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치역이 제일 작을 때가 A인데 그때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기니까 A가 1이다라는 건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 B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B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최대값이 B 더하기 1이냐 이걸로 갖고 가야 되는데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게 최대값이 F의 A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최대값이 F의 B에서 나오느냐가 좀 달라요. 이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A가 1인 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최대값이 F의 A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B 더하기 1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F의 1이거든요. 이거는 최대값은 이런 경우라면 이게 더 큰 경우니까. 그럼 F의 1 같으면은 지금 얼마가 나오죠? 2 나오죠. 근데 B 더하기 1이 2가 되면 B는 2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만족이 되는 경우가 아니죠. B가 1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B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최대값이 B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B제곱 더하기 이거 빼기 4B 더하기 5가 최대값이 B 더하기 1 나오게 하는 B가 얼마냐 구하자는 얘기예요. 2보다 큰 걸로. 이해가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게 4가 되니까 B가 4가 나오겠네요. 1보다 큰 거는 2보다 큰 거는 B가 4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A가 1이 되고 B가 4가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최대값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요거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A가 1인 건 문제가 없어요. 최소값이 1인 거는.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12번인가요?
12번인가요? 12번. A에서부터 x가 a 더하기 2까지.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y는 x제곱. 최대값하고 최소값, 최소값 차가 3이다. m-m이 3이다. 3이다. 그때 a가 얼마냐?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게 a에서부터 a 더하기 2까지 구간의 길이가 2입니다. 구간의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함수는 x제곱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구간의 길이가 왼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쨌든 a하고 a 더하기 2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a가 음수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고 이런 게 나오죠, 바로. 맞아요. 근데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얘를 포함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죠. 얘를 포함을 하게 되면.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구간의 길이가 2짜리로 일정한 건데 오른쪽으로 쭉 계속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 계속 걸려 있을 때는 무조건 A가 제일 크고 A 더하기 2에서 제일 작죠. 맞아요. 그러다가 0을 포함을 하게 되면 그림이 조금 더 상황이 또 바뀌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2가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소값이 0으로 고정이 되어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봐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A가 더 작고 A 더하기 2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최소값은 0으로 똑같고 요거하고 다르죠. A 더하기 2에서 최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2가 되고 이런 경우 맞나요? 구간의 길이가 2고 A 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A 값이 변하기 때문에 A 값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온다고 치면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게 다른 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세 번째 같으면 이건 최소값이고 A 더하기 2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뭐 이건 눈에 바로 보이니까 됐고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거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3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경우라면 A의 범위가 좀 정해져야 되는데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죠? 요거는 A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뭐 좀 붙여놓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A하고 A 더하기 2를 봤을 때 A가 지금 여기 A 값이 A 더하기 2보다 더 크려면 요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마이너스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똑같잖아요. 맞나요?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A 더하기 2가 1 되니까 두 개가 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A가 0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A 더하기 2가 더 커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보다 커지니까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A가 0보다 큰 쪽 이렇게 나옵니다.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A하고 A 더하기 2의 함수값이 같을 때가 1이잖아요. 함수값이 같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면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로 들어와 버리면 이제 얘가 더 커지는 거고 A가 이제 양수 쪽으로 넘어오면 얘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경우에서 봐야 될 거는 f에다가 a에서 f의 a 더하기 2를 뺀 값이 3이 되는 a를 찾아보는 거고, 지금 같으면 최소값이 0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의 a가 3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요번에는 세 번째는 f의 a 더하기 2가 3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f의 a 더하기 2에서 f의 a를 뺀 것이 3이 나오는 a를 각각 다 구해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내시면 돼요. 계산은 내가 안 할게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a가 있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묻는 게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게 3이 되게 하는 a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상상을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a 값이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거고,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대답하기 싫구나 다들. 답은 계산을 좀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음에 13번. 요런 게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그런 최대최소 문제가 아니라서요. a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의 최대값은 9, 최소값은 1이 되도록 하는 a, b를 정하라. 이게 1차분의 1차 같으면 우리가 다루는 게 맞는데 2차분의 2차잖아요. 2차분의 2차잖아요. 2차분의 2차 꼴의 분수는 고3들도 잘 안 다룹니다. 고3들도 다루는 형태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 그림도 그려가지고 뭐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2차분의 2차도 되게 간단한 것만 뭐 대칭성 있는 간단한 그래프만 다루는 거라서 미적을 배우면 좀 간단하게 뭐가 다뤄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미적을 배우면. 우리 지금 1학년 과정이잖아. 1학년 과정에서 얘를 다루는 방법은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판별식밖에 없어요. 일단 이 분수식의 값을 그냥 K라고 둘게요.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분수식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 분수식의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분수식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K의 값의 범위가 그냥 1하고 9 사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이 분수식의 값을 K라고 뒀는데 이 K 값이 최대가 9고 최소값이 9니까 K가 1하고 9 사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차식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2차식을 다룰 수 있는 거는 판별식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뭘 가냐 정리를 해야 되겠죠. 2차식으로 A-K의 X제곱이 되고요. 다음에 8X가 되고 더하기 B-K는 제로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이거는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항이 여기 A-K 이게 2차식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2차식이란 말이 분수식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K가 여기 A가 되는 거, 요게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K가 A가 되는 경우. K가 A가 되어버리면 X 값은 뭐가 되죠? 8분의 K-B 정도가 될 거고. 잠깐만. 맞나? 네, 그렇죠. X가 실수. 네.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 X가 실수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K는 그냥 A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에서 A 값의 범위가 1하고 9 사이다. 왜?
K하고 A하고 같은 경우니까요. K하고 A하고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1하고 9 사이다. 이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네, 실수의 B를 정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실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K가 A일 때도 이걸 만족을 하니까 이걸. 그러면은 K가 A니까 K가 1에서 9, A도 1에서 9.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K가 A가 아니면 이때는 이게 X, 요걸 만족하는 실수 X라고 했거든요. 요걸 만족하는 X, 실수입니다. 실수 X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4분의 D를 갖고 가면 16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6에 A-K, B-K 이 정도가 되나요?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실근을 가진다. 자, 그러면 K 제곱에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의 K 더하기 AB 요게 0보다 작다,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것도 조금 우리 부등식에서 할 얘기인데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K-1하고 K-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등식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K제곱에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하고가 두 개가 지금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얻어내는 거냐면 A 더하기 B는 10이 되는 거고 AB 빼기 16이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는 25. 그러면 더한 게 10이고 곱한 게 25인 거는 뭐가 있죠? 5하고 5로 갖고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 안 나온 부분이긴 한데 15장쯤에 2차 부등식이니까 15장쯤에 있을 텐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해야 된다. 다루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 비례식으로 그러니까 K라고 두고 다루고 판별식을 쓰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2차식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14번 여기 다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14번 같은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는 3. 그 다음에 문제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실수다. 그래서 여기도 이 값을 그냥 k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요 값의 최소, 요거의 최대 최소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xy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많이 봤죠. 대칭식이라 그러는데 다룬 요령은 간단합니다. x 더하기 y는 그냥 a, xy는 b 정도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다룬 요령이 이렇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 a 제곱에 빼기 2b 더하기 b니까 a 제곱 빼기 b는 3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고요. 두 번째 거는 a 빼기 b는 k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b를 딱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a 제곱 b는 a 제곱 빼기 3이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a 제곱 a 빼기 a 제곱 더하기 3은 k 정도가 될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k 빼기 3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a, b 이것도 다 실수 맞아요. 실수. x하고 y가 실수라 그랬죠. x하고 y가 실수잖아요. 그러면 a도 실수죠. 뭐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 최소가 나오려면 이게 지금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범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범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별식으로 갈 게 아니고 닫힌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닫힌 구간. 그거를 K라고 둘 필요는 없고 그냥 Y라고 봐버리면 될 것 같고요. Y. Y. 네.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더한 거하고 곱한 거니까 x하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x하고 y가 되겠죠? 맞나요? 요거의 두 근이 x하고 y니까 더한 거 곱한 거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을 보면 a제곱 빼기 4b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a제곱 빼기 3이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슝 대입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a 값의 범위가 2하고 마이너스 2 요게 지금 필요한 요게 되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요게 필요한 겁니다. 요게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는 좀 요거 하고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a 빼기 b의 값이니까 y는 a 빼기 b에서 b 자리에 아까 요걸 넣으면 a 빼기 a 제곱 더하기 3이니까 이게 2차 함수로 바뀌죠. 마이너스 a 2분의 1에 제곱에 더하기 2분의 7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이게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2일 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까 여기에서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나왔죠.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2차 함수에서요. 어떤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반드시 x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이 구간이 존재해야 돼요. 요거 양 끝에 경계를 포함하는 요 구간이 존재해야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내가 a부터 a 더하기 2까지를 봤으니까 이 구간 내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죠. 이 경우가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2차 함수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양 끝의 경계를 포함한 어떤 구간이 존재해야지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물었잖아요. 근데 구간이 없죠. 이런 구간을 내가 구해야지만 이런 구간이 있어야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투를 배우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투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닫힌 구간,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도 좀 큰데, 하여튼 이런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나만 존재한다고. 이런 경우에만, 요런 경계를 포함하는, 여기 양끝을 포함하는 요런 구간이 존재해야지만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해요. 없으면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처럼 요런 구간을 찾아내야 돼요. 요런 구간이 있어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나온다고. 이거는 수투에서 조금 배웁니다. 그 다음에 15번, 요것도 또 대칭식 문제인데, 사실 15번은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한데,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하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요거는 수하로 푸는 게, 코시 슈바르트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는. 자, C가 최소일 때 AB를 구하라.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더한 거하고 여기 곱한 걸로 대칭식 조 문제하고 똑같아요. 더한 거하고 곱한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는 3 빼기 C가 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9-C 제곱이 될 텐데, A 더하기 B는 됐고, 여기서 AB를 좀 표현을 하자는 얘기인데, A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하면 이게 9-C 제곱이 되니까, A 더하기 B가 3 빼기 C의 제곱이니까요. 빼기 9 더하기 C 제곱 2AB. 그러면 이제 C 제곱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9는 지워지고 3 빼기 C 제곱이고 AB 됐고 9 빼기 C 제곱. 자, 양 9 날라가고 C제곱 2배의 C제곱 마이너스 6C가 되나요?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맞아요? 좀 이상한데? 9 빼기 C제곱 바꾸고 놓고 맞겠지 뭐. AB가 C제곱 빼기 3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한 거, 곱한 거를 만들었으니까 A하고 B가 그냥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더한 거니까 3 빼기 C에 T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3C는 0. 요렇게 요 방정식의 해가 A하고 B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실수 조건이니까 뭐를 쓸 수가 있다?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3 빼기 C의 제곱은 빼기 4 곱하기 C 제곱 빼기 3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자, 그러면은 9 마이너스 60 플러스 12 플러스 6 곱하기 C 마이너스 3 곱하기 C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은 작다.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는 게 나오죠. 2차 분동식을 좀 풀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C가 최소일 때는 C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얘기니까, C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얘기니까 얘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얘가 AB가 4가 되고 이것도 4가 되네요. 더한 것도 4고 곱한 것도 4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두 개밖에 없겠네요. A하고 B는. 곱한 것도 4고 더한 것도 4니까 A도 2가 되고 B도 2가 나온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요 대칭식처럼 이렇게 푸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 수하에서 나온 것처럼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하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즉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이게 9-c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놔두고 여기는 3-c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a 더하기 b로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주고,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c제곱으로 바꾸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c의 제곱. 그러면 결국 이 부등식이 똑같은 부등식이 튀어나와요. 똑같은 부등식이 튀어나오면 이거랑.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감결하죠. 물론 이제, 네, 하여튼 이렇게 이거 그 코시-슈바르츠를 알고 있다면 요런 부등식을 풀어서 요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이거보다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간단해요. 같은 부등식이 나오니까. 코시-슈바르츠로 푸는 게 조금 더 이거는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개 남았냐? 3개. 그 3개가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하네. 그 3개가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하겠네. 짠짠짠짠. 아우, 팔이야. 16번. 2차 방정식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k의 x, 그 다음에 k제곱, 아니 전체제곱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3a의 k 더하기 b는 0. 아우, 목 돌아간다. 자, k의 값이 관계없이 항등식이고 k에 관한 항등식이고 x 이퀄 1을 근으로 갖는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일단 ab는 정해질 것 같아요. ab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x에 1 넣으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b는 정할 건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베타 값의 범위, 이게 문제인데, 항등식이고 이게 근이니까 넣읍시다.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빼기 2배의 a 마이너스 a 더하기 k 전체 제곱 k제곱, 아, 나 팔 아파 정말. b는 0. 근데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요. 자, k제곱은 3개가 있고 k, 여기는 3a가 있고 마이너스 4ak가 있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a의 k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4a 제곱에 더하기 b, 여기 빼기겠네요. 는 0,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정리됐는가 모르겠다만은. 자, 그래서 항등식이니까요. 야, 이게 k 제곱이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지워지는구나. 미안해요. 얘하고 지워지죠. 여기 마이너스라서. 큰일 날 뻔했네. k 제곱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a는 1이 되고, 그럼 b는 4라는 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찾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진짜로. k 값이에요. 그 베타, 나머지 한근인 베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근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근이 x 이퀄 1로 하나가 있으니까 좀 쉽게 1 곱하기 베타를 보는 게 조금 유리할 거예요. 더한 것도 말고 곱한 걸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베타 자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고, 여기는 이게 1이고 이게 4니까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좀 전에 지웠네. 여기 있던 거 지웠네. 2차분의 2차 분수죠. 뭐 쓴다고요? 한 배씩밖에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또 적어야 돼.
파랗게 좋겠네. 곱해가지고 1 베타의 k제곱 다음에 3 베타의 k 다음에 4 베타는 제로 이 정도가 될게요. 곱해서 바로 넘긴 겁니다. 되겠어요? 곱해서 바로 넘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고민이 되는 게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게 베타가 1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베타가 1이 되면 이거를 항상 만족하는 게 없죠. K에 관한 항등식이 안 되죠. 베타가 1이 되어버리면.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니까 베타는 1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K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베타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타는 1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판별식을 보면 3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의 계산하기 싫은데 이거 1 베타의 4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요 정도로 여기에서 베타 범위를 구해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지만 베타 실수니까요. 실수고 K도 실수입니다. K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판별식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엮어 가시면 됩니다. 베타가 1 되면 안 되는 것 같죠? 베타가 1 되면 안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 그럼 확인 좀 해보자, 이거.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쵸? 베타는 1 되면 안 되는 게 맞죠? 아닌데? 잠깐만. 정리가 틀렸네, 이거. 아닌데, 맞는데? 이건 나오고. 베타가 1이 되면, 여기가 틀렸나? 여기가 틀렸나? 이게 맞나요, 상수항? 맞는데? 이게 4, B가 4 아니야? B가 틀렸나? 또 몰라. 지금 상황에서는 베타가 1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내가 봐서는 지금 답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계산이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베타가 1이 되면 만약에 이게 1 빼기 베타가 된다고 치면 베타가 1이 되면 K가 0 되니까 만족이 되는 건데 어디 계산 또 틀렸나 보다. 여러분들은 계산 똑바로 해? 나 계산 또 틀렸네. 좀만 길어지면 계산 틀린다. 참. 다음에 이제 2개 남은 내용. 이것도 기네. 기니까 여기서 치우고 가자. 자, 17번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삼각형 APQ의 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겁니다. 삼각형 APQ의 면적이니까 이게 뭔가 의해서 변해야 되죠. 미지수를 뭘로 설정할 거냐 이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요. 이 문제가 뭐가
변수가 되어야 되느냐가 좀 어렵다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R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접하는 접점까지도 R. 그럼 여기는 3 빼기 R, 여기도 3 빼기 R.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5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3, 4, 5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2분의 1에 AP 곱하기 AQ.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사인의 A를 쓸 겁니다. 두 변각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1하고 중3 때 배운 거 있죠? 삼각형 면적 구할 때. 두 변각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네, 그렇게 볼 건데 분필. 아이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사인 A 자체는 얼마가 되죠? 요각에 대한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죠? 5분의 3입니다. 사인값은 고정.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표시되나 봅시다. 2분의 1에 AP 4 빼기 R AQ 5에서 3 빼기 R이니까 R 플러스 I지 2. 네, R 플러스 2가 되겠죠? R 플러스 2. 그 다음에 사인 값은 5분의 3으로 1점. 자, 나타났죠? R에 대해서 2차 함수 정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미지수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요 반지름을 하나를 잡아두면 나머지 것들 길이들이 다 표시가 되는 거고,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두 변각 게임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사인 값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3인 건 됐고, 이 안에서 마이너스에 전개를 하면은 R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엔 8,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9 곱하기 10분의 3. 이 정도가 되겠네요. 10분의 27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계산은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저거 미지수 설정을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반지름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면 이 길이 다 표시가 되니까 내가 함수를 R에 대한 함수로 2차 함수로 만들어질 거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PQ가 최소일 때 2번 이제 PQ의 길이인데 PQ의 길이를 하려면은 조금 확대를 조금 해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아이, 또 그림 이상하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그려야겠다. 뚝뚝뚝뚝뚝. 됐다.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반지름 R, 여기도 R, 여기 3 빼기 R, 여기 3 빼기 R. 자, PQ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 PQ의 길이를 또 반지름에 대해서 좀 만들어내야 돼요. PQ의 길이를. 여기 문제가 조금 찬찬히 잘 보셔야 되는데, 길이 그 자체를 표시하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거 두 개 지금 구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PQ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PQ 제곱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고 루트를 씌우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두 개를 찾는 게, 표현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조금 귀찮습니다. 네. 닮은 비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럼 일단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일단 R인 건 알고 있죠. R인 거. 행선을 끈 거예요. 그러면은 뭐부터 찾을까요? 이 길이부터 찾아볼까요? 여기를 H라고 두면 QH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QH 길이. 여기가 B, C. AC 대 AB. AC 대 AB 길이는 5대 4죠. 맞나요? 이게 5대 4가 되고, 이거는 3-R 대 X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를 QH를 X라고 둘게요. QH.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5분의 4 곱하기 3-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5라고 두면, 이 점을 5라고 두면 5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QH에서 R 뺀 거죠. 맞나요? QH 이만큼에서 R 빼면 요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QH가 5분의 얼마야? 5분의 12에서 5분의 9가 되나요? 맞는지 모르겠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5분의 12, 5분의 4 맞네요. 다음 마찬가지로 또 A 뭘 봐야 되겠네. 이 길이를 찾을 거니까요. 이 길이를 찾으려면 4대 3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AB 대 BC는 4대 3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3이고 BC.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얼마일까요? PQS, PS. 잠깐만요. PS 하면은 이거 없잖아. 이거 없는데. 뭐 찾아야 되나?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잠깐만요. 저 4대 3인데 4대 3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네, 4대 3은 4 빼기 R 대 X가 되죠. 4대 3은 4 빼기 R 대 X. 근데 PS 찾으면 저게 나오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네, 가봅시다. PS가 얼마야? 4분의 3에 4-R이 될 거고, 이렇게 돌아가지? 너무 돌아가는데? 너무 돌아가는데? 그럼 이 길이 찾으려면 요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요걸 또 찾아야 되는데, 엄청 귀찮네. 왜 이렇게 귀찮지? 너무 귀찮은데? 좀 쉽게 찾으면 좋겠는데, 너무 귀찮은데? 너무 귀찮아서 관련이 너무, 이렇게 계산 자꾸 하려니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PQ 길이라는 거를 이걸 피타고라스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찾아졌는데 이 길이 찾는 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걸 이렇게 찾지 말자. 이걸 이렇게 찾지 말고요. 이쪽으로 보지 말고 이쪽 삼각형을 볼게요. 이쪽 삼각형을. 이쪽 삼각형을 보면 이게 5대 4대 3이잖아요. CH가 3이잖아요. 5대 4대 3. 그러니까 3-R이 있으니까요. 네. PQ 길이를 이렇게 찾을게요. PQ 길이를 BC에서, 즉 3에서
CH를 뺀 걸로 찾을게요. 이게 훨씬 낫겠다. 3에서 CH, 여 길이가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3에서 CH를 뺀 걸로. 그럼 CH는 얼마가 되냐면 3에서 CH가 5분의 3이 되겠죠. 뭐? 3-R에 5대 4대 3이니까 5분의 3에 3-R로. 이게 훨씬 낫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PQ? PO. 오이씨. 그거 아니잖아. O. PO.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PQ의 제곱을 먼저 구할 거예요. PO의 제곱 더하기 QO의 제곱. 그럼 요거를 R에 대한 함수로 쭉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면 제곱을 한 게 제일 그러니까 제곱해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루트를 씌우면 제일 작은 거 되겠어요? 제일 작을 때 제일 작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계산이 조금, 못 해먹겠네. 그래서, Q 어디 갔노? 찌 아프네. Q 적어놨나? 찌 아프네. PO는 여기 지금 요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얼마를 뺀 게 있잖아요. X가 아마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R 뺀 게 QO입니다. 이거 전체고, 거기 R 뺀 거. 네. 요게 QO가 되겠죠. 요게 QO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야? 얼마 안 됐네. 8번. 자, 삼각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점 하나가 있고, 여기 점 하나가 있고, 이게 평행선입니다. 얘가 얘하고 지금 평행해요. 근데 PB의 중점, QC의 중점을 또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점을 SR. 그랬을 때 여기 들어있는 중간에 껴있는 요 평행사변형? 네, 요 평행사변형 면적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의 면적은 24고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가 변하느냐. 그러니까 미지수에 대한 설정, 미지수 설정하는 게 조금 요게 어려울 겁니다. 미지수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럼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지금 이 중간에 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는 건 여기 있는 요 AP의 길이의 영향을 좀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요 점에서 평행선을 그을 거니까. 이 P라는 점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이 중점, PB의 중점도 정해지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 AP의 길이가 X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AP의 길이가 X가 되면 P하고 B의 절반, 중점 정해지는 거고, 그럼 P에서 평행선 그은 거니까 Q도 정해지는 거고, Q가 정해지면 C하고 Q의 중점 R도 정해지는 겁니다. 결국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요? AP라고 하는 요 길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변수가 뭐냐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뭐가 변하느냐. 이거 AP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는 게 좋겠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2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그냥 A라고 일단 둘게요. 상수입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닮음. 평행선이니까요. 평행선의 용도는 다 뭐예요? 닮음인 겁니다. 각도에서는 뭐 각도를 보면 동의가 억각인데 그 동의가 억각도 결국에는 닮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닮음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 요 PQRS의 면적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덜어내면 되나요? 사각형 PQRS의 면적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삼각형 ASR에서 삼각형 APQ를 빼는 걸로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사각형 면적이 나타나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 근데 그게 다 뭐에 대한 거?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와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닮은 B. 네, 닮은 B. 그러려면은 APQ는 뭐 문제가 없죠. APQ의 면적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 APQ의 면적은 A제곱 대 X제곱은 24대 APQ. 요거는 문제가 없겠죠. 길이의 B의 제곱이 면적 B니까. 맞나요? 그럼 요 ASR을 찾으려니 또 뭐가 필요해지냐 하면 잘 보세요. 요만큼이 A 빼기 X고요. 그걸 절반하면 요 길이가 되죠. 2분의 A 빼기 X가 요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AS의 길이가 X에다가 2분의 A 빼기 X가 더해진 게 나오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A제곱 대 2분의 A 더하기 X의 제곱은 24대 삼각형 ASR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죠. 정리만. 허리야.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SR부터 좀 갖고 옵시다. 삼각형 ASR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분의 얼마? 24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X의 제곱. 이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요거 두 개 곱하고 이걸로 A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네, 그 정도 맞는 것 같고 삼각형 APQ 요것도 A제곱분의 24에서 X제곱이 붙어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똑같은 식으로. 그러면 사각형 PQRS가 여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A제곱분의 24는 공통이고 2분의 A 더하기 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되겠죠. 다 했다. 이제 2차 함수니까 A제곱분의 24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안에 것만 정리를 하면은 되겠네요. 4분의 1은 빼놓고 A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X제곱에 빼기 4X제곱 이 정도로 되겠어요?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제곱분의 나 이거 왜 계산하고 있지 이거? 4분의 1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지금 최대 값 찾는 거죠? 이거 계산해야 되네. A제곱분의 24에다가 4분의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빠져나갔으니까 3분의 2 AX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더하기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9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9분의 A제곱이 더해졌으니까 9분의 A제곱이 빠지면 되고 4분의 3에 9분의 A제곱 그래서 최대값은 A제곱분의 24랑 요거 두 개 더한 거 곱한 거 요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너무 힘들었다 계산하는 거. 차근차근 잘 정리해 보시고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